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데스크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대전은 비수도권 지역 중 처음으로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됩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결국 현실이 되자 자영업자들의 시름 또한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태욱 기자입니다. 단체 회식과 예약 손님을 위주로 영업을 해온 대전시 복명동의 한 일식당.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다는 소식에 그나마 있던 예약마저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직접적으로 타격이 굉장히 많다고 봐야죠. 아마 내일부터는 예약이 거의 없다시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됐는데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4단계 하는 동안에는. 태권도장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7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진 대전에서는 비수도권 지자체 중 처음으로 다음 달 8일까지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됩니다.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은 2명까지로 제한되고 직계가족 모임이나 상견례 등 인원 산정에서 백신 접종자를 제외하는 혜택도 중단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을 포함해 운영시간 제한이 없던 학원과 영화관, PC방 업종도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인데 외식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이제 4단계가 되니까 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워요. 또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고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시위는 금지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미만,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 10% 이내에서 1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와 클럽, 콜라텍 등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다시 내려진 영업 금지 결정에 한 유흥업소 점주는 이미 1억 원 가까운 빚을 진 상황이라며 막막함을 호소했습니다. 대출을 제가 3금융권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안 돼서 지인들한테 지금 빌려서 먹고 살면서 임대를 줘가면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시장님한테 아주 살려달라고 좀 애원하고 싶어요. 정부가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지만 대규모 해수욕장이 있는 태안과 보령, 서천 등 충남 서해안 3개 시군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시군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 최소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본격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에 피서객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우려돼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 태권도장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등 기존 집단 감염을 고리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는 오늘 하루 74명이 추가 확진된 가운데 태권도장 관련 자가격리 중이던 11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관련 누적 확진자 수가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대전 대정동 물류센터 집단 감염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지는 등 거센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금산군에서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비롯해 하이텍 고등학교와 향림원 등 일주일 사이 28명이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공장 내 임시선별 검사소가 설치돼 직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할 만큼 대전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병상 확보도 비상인데요. 대전시가 추가 생활치료센터를 열고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지금의 2배 이상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55살 이상 50대 백신 접종과 지자체 자율 접종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거리두기 4단계 기준으로 또는 하루 평균 7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진 대전. 격리치료 병상도 부족해 충북 등 다른 지역으로 보내거나 자가치료를 권유하는 등 그야말로 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치료센터가 추가로 마련되면서 우선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대전 관저동에 위치한 한국발전인재개발원의 문을 연 생활치료센터는 116개 병상 규모로 올해 말까지 무증상이나 경증인 대전 지역 확진자 치료시설로 활용됩니다. 확진자가 택시로 도주한 아산의 사례 등을 참고해 출입로를 분리하고 CCTV와 잠금 장치를 보강하는 등 사고 예방 조치도 강화했습니다. 여기가 산책로기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입구라든가 뭐 이런 데도 안전하게 잘 CCTV도 물론 설치돼 있겠지만 안전하게 관리해 주셔서 우리 빠른 속도로 병상이 차고 있는 감염병 전담 병원도 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충남대 병원 등에서 운영 중인 85개 병상에 더해 추가로 보훈병원에 30개, 국군 대전병원 86개 등 2배 이상 확충합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보훈병원 그리고 대전 국군병원을 비롯해서 치료병상도 116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사전 예약을 마친 55살 이상 50대를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을 맞는 수도권과 달리 비수도권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위탁 의료기관마다 접종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한테 또 이제 전염이라든지 제가 또 어디 나가든지 뭐 이런 때 하면은 믿음이 생기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일찍 맞는 거. 이달 들어 백신을 맞은 60대 이상 확진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20대와 30대가 40%에 육박하는 등 백신의 효과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원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지자체 자율 접종도 시작되는 등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확산세를 막을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전역에 최장 2주 넘게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아산의 한낮 기온이 35.9도까지 오르는 등 가마솥 더위가 이어졌고 달아오른 기온이 식지 않으면서 대도시와 서해안권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도 나타나겠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은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겠다며 낮 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등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회 세종이사당 설치는 지금 세종시의 최대 현안이죠. 하지만 세종이사당 설치의 법적 근거가 될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계속 안개 속이었는데 그 물꼬가 트였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면서 여당 단독 처리의 길이 열린 데다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재점화되면서 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 배분에 합의하면서 관례대로 여당 원내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국회 운영위에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걸림돌이 사라진 건데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단독 처리 의사까지 밝힌 만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님하고도 꼭 정기국 개정에 처리한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국회 운영위원장만 선출되면 저희들이 단독으로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세종을 중심으로 한 국가 균형 발전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충청을 축으로 중부권을 신수도권으로 만들겠다며 특히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등 주요 기관 이전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세종집무실 건립을 조기 추진하겠습니다. 대법원, 법무부, 대검찰청을 충청권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같은 당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어 서울과 함께 2개의 수도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여가부를 이전하여 42개 부처청 등 국내 행정기관이 집결한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겠습니다. 세종시 지역사회에서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음 달 임시국회 기간에 운영위에 상정돼 늦어도 9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면 본회의 일정은 9월 정기국회에서도 이미 통과되어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해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민관정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 소방본부가 서해안 갯벌에서 자주 발생하는 고립 사고 등에 대비해 전국 최초로 갯벌 인명 구조대를 발족했습니다. 충남 소방은 갯벌이 있는 당진과 태안 등 6개 시군 소방서에서 갯벌 인명 구조대를 출범하고 자체 개발한 갯벌 인명 구조용 보드를 보급해 인명 구조 시간을 기존의 10분의 1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갯벌 고립 사고는 총 175건에 달하는데 여름 휴가철인 6월부터 9월 사이 절반이 넘는 99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봄 태안 서산 마늘 농가를 휩쓸었던 이른바 벌마늘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돼 정부로부터 복구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마늘 성장기인 지난 4월과 5월 비가 자주 내려 분화된 마늘 쪽에서 대가 다시 성장해 모양이 양파처럼 변하고 견고성이 떨어지는 피해가 확산된 바 있습니다. 태안에서는 마늘 재배 농가의 27%인 1,200여 개 농가가, 서산에서는 410개 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 농가는 헥타르당 300만 원 상당의 농약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4주년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대전청사에서 세종으로 이전을 마쳤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권칠승 장관과 박영선, 홍종학 두 전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고 세종청사 이전을 계기로 중소기업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빅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년 전 중소기업청에서 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에 세종 이전 의향서를 제출한 뒤 올해 1월 이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